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오랜만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파 주식학교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금일 양지수 모두 1%대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래 되어서 가장 큰 또 하락 마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 2125.32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이 649.87로 650선을 깨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양지수 모수 1.3%, 1.91%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에 조금 악재가 좀 드리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그동안 말이 많았었던 미중 무역 협상이 아직까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고, 거기에다가 홍콩 문제도 조금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인지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좀 많이 이제 팔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또 MSCI 리밸런싱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어떤 문제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최 회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지수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정부도 네네. 많이 빠지고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인데, 여기 이제 해외에서 들려오는 좀 악재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네. 뭐 미국하고 중국이 아직까지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그렇죠. 이제 미국 상원에서 법안이 하나 통과됐는데, 이 골치 아픈 법안이 하나 통과됐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네. 이 홍콩 인권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제 대통령 사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일촉즉발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제 간담회 이제 미국 증시도 약간 좀 안 좋은 모습을 마감이 되면 됐어요. 네네. 근데 뭐 시장의 분석가들은 일단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큰 악재가 없다. 네네. 뭐 어차피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락 시켜놓고, 네네.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를 이제 유통주들의 어떤 실적 악화 이런 걸로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홈디포라든지 뭐 이렇게 백화점 체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주가 하락이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 네네. 사실 이런 소비 관련한 기업들의 어떤 실적 악화는 미국 경제랑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네. 악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또 그렇게 많이 빠졌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분위기는 그냥 맹맹한 그런 상태였는데, 네네. 이 홍콩 인권법이 미국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 이 네, 홍콩 네, 인권법이 네. 뭐냐면, 네. 지금 우리가 그 중국하고 홍콩하고 여행 가실 때 서로 다른 것 좀 아실 거예요. 가보신 분들은 네네네. 아시겠지만, 네. 중국은 이제 비자도 발급받아야 되고 굉장히 좀 복잡스럽습니다. 근데 홍콩은 우리 여권만 가지고 그냥 갈 수 있거든요. 네. 되게 간편하네요. 네. 네. 되게 간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홍콩이 특별자치구로 이제 행정구역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금융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 되어 있고, 네. 홍콩은 민주주의로 이렇게 좀 약간 양분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미국이 이런 그 홍콩의 자치권, 이런 홍콩의 어떤 민주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보장을 받으면, 네네네. 그냥 뭐 홍콩에 대해서 네. 별다른 말 하지 않겠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중국 정부가 홍콩의 어떤 이런 자치법을 좀 훼손하는, 즉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이제 홍콩의 민주화를 좀 탄압하는 시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 탄압하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점점 격화되고 홍콩은, 있더라고요. 네, 네네네. 민주화 시위가 되는 거고, 네. 또 여기다가 공권력에서 실탄 발사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중국은 이걸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은 여기서 이제 우회적으로, 야, 그렇다면 너희들이 홍콩의 이런 민주적인, 자유적인 어떤 지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네네네. 우리도 네. 홍콩을 특별 대접해줄 수가 없다. 자치권 어느 네, 정도 이게- 인정하지 네. 않으면은 그렇죠. 더 이상 특별 대우는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이게 그 홍콩 인권법이거든요. 네네네. 네. 인권법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홍콩은 이제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이제 중국 안으로 이제 귀속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네네네.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어떤 금융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관광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이 다 막히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네네네. 됩니다. 그럼 이제 홍콩은 뭐 아시겠지만 문 닫는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쪽에서도 홍콩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막대한데, 네네. 이 돈줄이 또 끊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고요. 근데 그냥 놔두자니 이게 미국이 홍콩을 이렇게 쌓아감고 들어가가지고 네네. 중국 영토를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정 간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네네.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그냥
잘 될 것 같다고 생각됐었던 이런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네네. 또 일그러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안 할래,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중국이 얘기거든요. 예, 듣고 올 수도 네. 있다는 얘기. 네네. 거기에다가 지금 또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 게 중국은 미국하고 이미 관세 부분에 다 협의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국은 그냥 트럼프가 맞아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다음날 말을 바꿔버렸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네. 것을 해줬을 때 해줄 용의가 어. 있다라는 얘기로 또 말을 바꿨어요. 그렇게 되니까 네, 네. 이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뭐 얻은 게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네. 지금 그 합의문에 도장을 찍게 되면 그냥 농산물만 사주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홍콩은 또 홍콩대로 이제 문제가 남아 있게 되고 약간의 네. 호구 잡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러면 미중 무역 관계의 어떤 해결 실마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망가질 수 있다라고 지금 우려가 이미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미국 속으로 빠진 네.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일단 뭐 하원에서 홍콩 인권법이 이게 만장일치가 되고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넘어가서 이제 트럼프의 이제 사인만 남은 상태인데 네네네. 이거 트럼프가 사인하자니 홍콩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반하는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사인을 하면 미중 지금 무역 관계를 어떤 해결해야지 내년 대선에 좀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기도 이제 트럼프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드네요. 이게 그냥 중국은 이제 그 무역적인 부분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은 자신의 이제 공산 그 주의의 그 어떤 체제라는 문제죠. 네네. 체제를 붕괴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영토를 이제 눈두고 뺏기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홍콩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리 독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중국 정부를 이겨먹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다른 여기뿐만 소수민족도 아니거든요. 네네. 지금 뭐 마카오 같은 경우도 뭐 옛날에 포르투갈 영향했다가 중국에 반환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가만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홍콩이 저랬는데 우리도 이런 생각 분명히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또 저쪽 티베트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뭐 계속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중국 영토가 갈기기 찢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공산당 체제 자체가 약화되거나 네네. 무력화될 수 있거나 뭐 이런 분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체제에 대한 부분은 중국이 아주 신경 곤두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과 체제 어느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체제를 선택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역 협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어떤 그런 악재의 어떤 그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네네.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조금 이렇게 상황이 뭐 잘 되는 듯 하다가 그 칠레에서 제대로 이제 결정이 났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못 나다 보니까 지금 칠레도 시위니까 근데 전 세계가 지금 시위에 몸살을 지금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홍콩을 가보신 분도 그렇겠습니다만 태어나면서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았는데 갑자기 공산주의가 되어서 막 마음대로 이제 자유를 억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반하는 행동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위를 할 수밖에 자유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만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또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한 소식이니까 네네네. 안타깝기도 하고요. 일단 그런 또 악재 안에 또 악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 전체적인 수급을 살펴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많이 나오는 상황, 3천억 정도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뭐 기관도 연기금 빼고는 모두 다 이제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시장을 조금 하락하는 것을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들, 연기금으로 좀 이제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들인데 MSCI 리밸런싱이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이번 달이 마지막이니까 3차 리밸런싱이라서. 네네네. 아마 이제 슬슬 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뭐 오늘 아침에도 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하고 리밸런싱이 일어나면 일단 무조건 주식을 팔긴 팔아야 돼요. 네네. 왜냐면 이제 그걸 비중을 줄여가지고 중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팔고는 떠나야 됩니다. 네네네. 팔고는 떠나야 되는데, 이것 이상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상황이 좋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승했던 분위기죠. 수익 실현에 대한 어떤 욕구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태에서 리밸런싱에 대한 압박이 같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들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주가가 하락한 것은 뭐 홍콩의 어떤 민주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네. 이 리밸런싱에 대한 어떤 그 위기, 좀 어떤 우려감, 지금 뭐 바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네네. 우려감, 그 다음에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욕구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네. 매도가 조금 더 가중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요. 네네. 다만 이제 이번에 그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은요, 지난 5월하고 8월에 네. 전체적인 그 매매 동향을 살펴보니까 그 한 2조 원 정도 순매도가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정도 비슷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아, 물론 뭐 2조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네네.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조건 이런 것들 봤을 경우에는 그 정도쯤이야, 네, 매수가 좀 잡아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환율 같은 부분도 많이 안정화됐고요. 그다음에 어젯밤에 나온 뉴스지만은 그 모건 스탠리, 네네. 이 MSCI 지수를 지금 하고 있는 이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상향으로 조정을 했어요. 4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을 네. 저점 구간을 잡고 내년에는 네네. 2.1% 정도인가요? 네, 경제 성장을 그렇죠. 그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네, 더 사라 이런 네. 식이 나왔는데 네네네. 이렇게 되면은 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네네.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매도보다 매수가 조금 더 많이 나와야지 되는 게 정상인데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공교롭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이 같이 좀 연결된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뭐 바로 이제 수급동을 살펴보시면 이제 연기금이 바로 방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역시 뭐 지수 저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수가 뭐 조금 빠졌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망가졌다거나 뭐 흐름이 뒤바뀌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네. 그냥 저점권 계속 유지되는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번 달 말까지는 이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네네. 매수가 좀 폭발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이제 좀 약세 흐름을 보인다거나 네. 아니면은 횡보 흐름을 보인다거나 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뭐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중론인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1차, 2차에서 대부분의 물량들이 나온 상태고 3차에서는 네.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뭐 물량이 출회가 되기는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홍콩의 민주인권법 같은 것들과 같이 겹쳐서 좀 이제 차익 매물에 대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시장은 뭐 잘 상승하다가도 상승 구간에도 이제 하락이 중간중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주식이고 주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뭐 일자로 쫙 가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주가는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하면서도 상승이 길고 하락이 짧으면 결국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명심을 하시고, 최근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신용으로, 빛으로 이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원칙을 잘 지키셔야 되는 게, 여유 자금으로 꼭 투자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시장이 단계적인 조정이 왔을 때도 견딜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무리는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라,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오랜만에 또 출연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주식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해라.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